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의 항공운용과 공지작전 수행 과정을 지켜본 우리 해병대는 항공작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독자적인 항공기를 보유하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8년 3월 U6 터보 프로키 8대를 도입하게 된 해병대는 경기도 파주의 금촌 비행장에서 제1상륙사단 항공관측대를 창설하였으며 1962년에는 해병대 항공병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후 해병대 항공부대는 베트남 전쟁에서 450회의 출격을 통해 근접 항공지원, 탐색 및 정찰, 화력 유도, 전단 살포 등 총 1537시간의 비행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1971년에는 해병 항공대를 창설해 독자적 공지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를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력 구성상 낭비 요소가 많다는 비판이 일자 우리 정부는 1973년 국군 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해병대 항공인력 125명과 항공기 23대는 모두 해군 항공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다시 창설되긴 했지만 항공부대는 여전히 해군 항공단에 통합된 상태로 쉽게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군의 상륙 기동 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 발생 시 신속히 병력을 투입해 그들의 대량살 상무기를 확보하고 중국군의 한반도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선 대형 상륙함과 상륙 기동 헬기 같은 투입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륙 기동 헬기를 해군 소속으로 할지 아니면 해병대 소속으로 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은 해군에서 통합 운용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북한이 공기 부양정을 이용해 서북도서를 공격해 온다면 그들을 저지하기 위한 증원 병력이 요구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병력을 빠르게 수송할 수 있는 기동 헬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서북도서 방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했던 정부는 상륙 기동 헬기를 해병대에 배치해 해병 전력을 강화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륙 기동 헬기를 보유하게 된 해병대는 이러한 추세를 그대로 밀어붙여 공격 헬기 부대도 확보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상륙 기동 헬기가 안전하게 병력을 수송하기 위해선 공격 헬기의 엄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논의되었던 기종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던 공격 헬기 AH-1S 코브라였습니다. 당시 육군은 36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있었는데 아파치가 도입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여분의 코브라를 해병대의 공격 헬기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코브라는 상륙 공격 헬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종은 아니었습니다. AH-1S 코브라는 단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었고 방염 처리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상작전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이미 도입된 지 오래된 기종이어서 북한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대응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항공단을 창설한다는 것에 대해 해군과 육군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종을 무리하게 선정해 논란이 커지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비록 성능이 부족한 코브라이기는 하지만 우선 해병대가 어떤 기종이든 도입을 해놓기만 하면 추후에 성능이 향상된 우수한 공격 헬기로 교체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코브라의 2옆 로터 블레이드도 당시에는 큰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보통 상륙 공격 헬기는 상륙함의 경납고에 수납하기 위해 로터 블레이드가 접히도록 개량이 되어야 하는데 코브라는 2옆 로터를 가지고 있어 로터를 개량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코브라와 함께 거론되었던 기종은 당시 카이가 개발하고 있던 LAH 소형 무장 헬기였습니다. LAH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육군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군수 지원이 용이하며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LAH는 소형 기체이기 때문에 무장도 충분히 장착할 수 없고 장갑을 추가하기에도 제한적이며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상 작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상륙 공격 헬기 후보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체 선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사이 해외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공개 입찰 사이트에서 AH-1W
슈퍼 코브라 100여 대를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알려온 것입니다. 슈퍼 코브라는 미 해병대가 운용해오던 상륙 공격 헬기인데 이것은 육군이 운용해오던 코브라와 이름만 비슷할 뿐 체급 자체가 전혀 다른 고성능의 공격 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퍼 코브라는 T700 계열의 엔진 2기를 장착해 출력이 2배 이상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우 미사일은 물론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고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해 공격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전방 감시 적외선 장비, 야간 조준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악천 후 환경과 야간에도 작전이 가능한 기체입니다. 걸프 전쟁 당시 미 해병대는 슈퍼 코브라를 이용해 전차 97대, 장갑차 104대, 벙커 16개소를 파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신형 공격 헬기인 바이퍼를 도입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슈퍼 코브라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슈퍼 코브라를 구입한다면 매우 저렴한 가격에 기체를 도입하고 여기에 바이퍼급의 첨단 장비를 몇 가지 장착하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은 주력 공격 헬기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고 헬기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함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중고 헬기는 동력 전달 체계와 기체 프레임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내부에 아무리 첨단 장비를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며 개량 비용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바이퍼급으로의 개량이 가능하다면 미국 정부가 100여 대에 달하는 슈퍼 코브라를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중고 슈퍼 코브라의 도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미래 전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택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6년 수리온을 상륙 기동 헬기로 개량한 마리논이 완성되자 마리논에 무장을 장착해 상륙 공격 헬기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리논의 개량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리논은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육상형인 수리온에는 없는 추가적인 장비가 장착되었는데 먼저 연료 탱크를 기존 4개에서 6개로 늘려 항속 거리를 연장했으며 함정에서의 경납이 용이하도록 메인 로터 블레이드를 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상에 비상 착륙할 시 승무원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부주 장치가 설치되었고 창문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척액 분사기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헬기와 함정 간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탁한 항법 장치, 음성 및 데이터 링크 송수신이 가능한 HF 무전기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제작 회사인 카이에서는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LAH의 무장 체계를 마리논에 장착하면 빠른 시간 안에 공격 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20mm 기관포와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 70mm 로켓,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될 계획이었습니다. 카이 입장에서는 국산 공격 헬기를 사용하면 마리논과 80%의 부품을 공유할 수 있어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고 회전익기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국내 방위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산 공격 헬기에 이점이 많다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마리논을 기반으로 공격 헬기를 개발한다면 공격 헬기로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선진국의 공격 헬기는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앞뒤로 착석하는 팬덤식 좌석인데 마리논 무장형은 좌우로 앉는 병렬식이기 때문에 피탄 면적이 증가하며 시야도 제한되어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격 헬기는 기동 헬기보다 속도가 빠르거나 최소한 동등한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리논은 측면에 장착된 무장들로 인해 항력이 증가해 기동 헬기보다 속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 해병대 최신형 공격 헬기인 AH-1Z 바이퍼와 미 육군의 AH-64 아파치의 해상형 버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문화된 상륙부대라 할 수 있는 미 해병대는 오랜 실전 경험을 통해 상륙작전에 최적화된 공격 헬기를 보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AH-1Z 바이퍼입니다. 바이퍼는 철저한 방염 처리로 해상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공격력과 방어력, 기동성이 우수하고
각종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있어 성능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해병대와 함께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한국 해병대 입장에서 미군과 동일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작전 수행의 효율성과 군수 지원의 공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아파치의 해상형 버전입니다. 아파치는 수많은 실전을 통해 최고의 공격 헬기라는 것이 입증된 상태이며, 여기에 해상 작전에 적합하도록 몇 가지 개량만 실시한다면 상륙 공격 헬기로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작회사인 보잉사는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영국군의 아파치가 그들의 오션급 헬기 항모에 파견되어 함상 운용과 공격 훈련을 수행해 해상에서의 활용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육군에서 36대의 아파치를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구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아파치 해상형을 도입한다면 승무원 훈련이나 부품 공유 등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상륙 공격 헬기의 후보는 마리논 무장형 AH-1Z 바이퍼, AH-64 아파치로 압축되었으며, 방위사업청은 선행 연구를 통해 최종 기종을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종 선정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